자, 오늘 오랜만에 릴 리뷰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만 리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요거 괜찮겠는데 하는 일이 최근에 출시됐다고 들어가지고 리카온 G2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형인데 신형 그 전 모델은 출시된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인기가 없었어. 첫 모델은 못생겼어요. 도요 피싱하면 뭡니까? 도색 회사 아이가 도색 회사 색깔로 사람 잡는 그런 회사가 은색 릴을 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리뷰를 계속 안 찍고 있었는데 요번에 신형 모델은 드디어 도요가 정신을 차렸다 할 정도로 디자인을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리뷰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좌핸들 7점대입니다. 떼레레레떼. 자, 보증서가 일단 나오는데 원래 사실은 제가 릴 리뷰할 때 보증서 같은 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도요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증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도요릴을 많이 썼었어요. 솔직히 릴 스펙은 중저가 이상 넘어가잖아요. 시마노, 다이와, 도요 뭐 기타 등등 할 거 없이 다 그놈입니다. 이 도요 피싱만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증 기간이 보통 1년 잡죠. 1년 안에 박살났을 때 한 번 뭐 공짜로 해준다든지 1년 안에 한 번 뭐 몇 프로만 내면은 수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요는 이 회사 뭐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참 희한한 보증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 기간 구매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안에 횟수 제한 없이 박살나면 박살나는 대로 계속 공짜로 해줍니다. 세척 포함해서 다 공짜요. 택배비만 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인기어를 제가 부숴 먹었어요. 그래도 계속 해줘요. 횟수 제한 없이. 보증기간 내라면 세척을 해야 돼? 본사 보내면 됩니다. 사설 정비 업체에 릴 보내면 릴 하나에 보통 2만원에서 3만원씩 하죠. 세척비만. 베어링 갈아야 되면 베어링 추가해야 돼 요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면 또 추가 요금 내야 되고 도요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비만 내면 돼요. 제 차에 걸려있는 장비들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실려있어요. 내가 과연 이 10개만 있을까? 집에 더 많겠죠? 집에 있는 것들 포함해서 싹 다 긁어서 사설 업체 다 보내잖아요. 세척비만 3-40만원 넘게 나옵니다. 교체해야 되는 부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요 같은 경우에는 30개든 40개든 간에 다 보증기간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택배비 몇천원만 내면은 끝입니다. 추가 요금 안 나와요. 그런 게 참 좋은 회사다. 사후 관리가 정말 잘 되는 회사다. 그래서 제가 항상 초보자분들이 SLX고 나발이고 뭐가 좋아요 하면서 입문해야 되는 거 뭐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내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냥 오나노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초보자일수록 장비를 제대로 못 다뤄요.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잘 나면은 그만큼 사후 관리가 잘 되는 회사 제품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지. 오라노가 정말 좋은 일이라서 오라노 쓰세요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정말 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라노 쓰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무시 못할 장점이 있는 회사다. 라그나가 G2였나 그랬을까요? G2 그 전에 바디를 그대로 쓰는 듯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바로 전 세대 리카온은 요 상판만 검은색 그 플라스틱 같은 거였고요. 옆에 다 은색이었어. 야, 디자인을 왜 그렇게 뽑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조금 그랬어요. 자, 일단 드래그은 없습니다. 드래그 없고 스타드랙 잠그고 풀고 할 때 클릭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커니컬 없어요.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클릭음 없습니다. 도요릴은 요 메커니컬 잠그고 풀고 할 때 소리 나는 릴들이 몇 개 있거든. 근데 얘는 없어요. 근데 메커니컬 쪼우고 풀고 하는 게 빡빡해요. 너무 빡빡합니다. 이렇게까지 빡빡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빡빡합니다. 물론 메커니컬 로브가 너무 한량하게 풀리고 잠기고 이러면은 쓰다 보면 조금씩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빡빡한 게 우리가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그 뒤로는 손 안 대도 될 만큼 빡빡한 게 조금 더 낫긴 해요. 우리가 쓰기에는. 근데 뭔가 조금 의도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원가 절감 때문에 이거를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의 빡빡한 느낌이에요. 자, 브레이크는 마그네틱 방식입니다. 요즘에 도요릴에서 나오는 브레이크 방식이 어떠냐면은 브레이크 자석이 스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얘는 다르더라고 보니까. 구형 도요릴 브레이크 시스템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요게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 근데 요즘에 나오는 도요릴들 뭐 G4 시리즈들은 자석이 여기 있어, 여기. 오씨. 브레이크를 잠갔을 때는 요 마그네틱 브레이크 판때기 자체가 스풀이랑 가깝게, 풀었을 때는 멀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얘들은 보면은 요 브레이크 판때기 안에 스풀이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근데 G4 시리즈들은 어떻게 되냐, 스풀이 요 옆구리를 덮습니다. 자석이 옆구리에 딱 붙어 있는 거를 스풀이 덮어 갖고 잡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무튼 요게 지금 옛날 방식인데 옛날 방식 그대로를 쓰고 있습니다, 요 모델은. 근데 뭐 이게 뭐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 원래는 스풀 빼고 핸들 돌리지 말라 그래요. 못 돌리게 합니다, 스풀 빼고. 왜냐하면 이게 머시기 구조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스풀 빼고 돌리니까 거거거거거거거 그래. 들리죠? 이래가지고 스풀 빼고 돌리지 말라 하는 거야. 권사량 뭐야 너? 왜 안 적혀있어? 대충 그냥 뭐 한 12파운드 한 130m 정도 감길 것 같아. 스풀 크기 보니까. 스풀 빼고 핸들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봐봐요, 새 거잖아. 소리 들려요? 이게 원래 이럴 일인지 아니면 내가 아까 전에 스풀 빼고 핸들 돌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소음이 좀 있습니다. 매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무튼 소리가 좀 납니다. 아무튼 간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특히 저가형 릴 쓰시는 분들은 스풀 뺀 상태에서 핸들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스티지 A 처음 나왔을 때 걔가 머시기 무슨 구조 때문에 스풀 빼고 핸들 돌려도 괜찮다 하고 막 이랬었거든. 뭐 아무튼 그럴 일들이 있고 스풀 빼고 핸들 돌리면 떼는 일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라인 가면서 쏘보자. 초보자분들이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릴에 스풀은 만땅 감아야 좋다. 만땅 감아야 멀리 날아간다. 내가 사고 싶은 릴은 12파운드 이렇게 100m짜리 감으면 100m 다 안 감겨. 또는 다 감겼을 때 스풀이 좀 남아. 그래서 조금 애매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시고 내가 준비한 라인 100m면 100m 감고 쓰면 됩니다. 라인이 좀 남든지 말든지 간에 스풀에 여유 공간이 있어도 그냥 쓰시면 돼요. 스풀에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스풀의 라인이 덜 감긴다라는 거고, 그만큼 스풀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을 때 회전력이 릴이 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덜 나온다라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거리가 좀 답답해진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럴 때 브레이크 한두 칸 더 풀면 돼요. 그냥 더 풀면 끝나요. 더 풀면 그냥 정상적으로 날아갑니다. 스풀이 가벼운 만큼, 회전이 조금 떨어지는 만큼 브레이크를 더 풀면 돼요. 내가 주로 쓰는 라인이 100m다. 굳이 곤사량 풀로 안 채워도 되니까 그냥 감아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 또 초보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라인 감을 때 앞에다가 수건 같은 거 갖고 꽉 잡고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인 텐션 이빨 당겨가지고 그렇게 감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붕어 낚시 전문으로 하는 낚시방에서 라인을 사서 감아주세요 하면은 수건 갖고 앞에 이거 꽉 잡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감아주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새 라인에 코팅이 다 돼가 있는데 코팅을 벗기면서 감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인을 감을 때 손 태우지 마세요. 요 라인 감고 있는 거 손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한번 걸쳐 갖고 당긴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인이 약해져요. 그리고 무조건 빡빡하게 최대한 땡땡하게 감아야 되는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텐션을 안 주는 것보다 줘서 감는 게 좋기는 한데 결국은 우리가 낚시하면서 캐스팅했을 때 쏘고 감았을 때 감기는 정도의 텐션만 잡으면 돼요. 텐션을 막 무조건 막 쭉 잡아 당기면서 감고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 역시도 라인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텐션으로 감으시면 돼요. 적당한 텐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스프레 공간이 좀 남죠. 완벽하게 100% 다 안 감겼습니다. 12파운드 100m를 썼을 때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풀로 감아야 되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갖고 일부러 막 150m 300m짜리 150 300m짜리 라인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상관없어. 합사 땡겨서 합사는 땡겨서 감는 게 좋아요. 땡겨서 감는 게 좋은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래갖고 감는 게 아니고 적당한 텐션으로. 카본 라인보다는 조금 더 땡겨서 감는 게 좋기는 해. 물티슈로 잡는 것도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잡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라인 감는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라인을 막 전날에 물에 불려 놓고 아니면 뜨뜻한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막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감으면 백이 덜 난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의미 없는 짓이에요. 라인을 숙성시키면 뭐 백이 덜 난다 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 라인은 김치가 아니에요. 숙성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카본 라인들이 열에 약해요. 뜨뜻한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얘한테 열을 줘버리면 라인이 약해지겠죠.
안 좋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냥 새 라인 감아갖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빽이 좀 날 수 있어. 그냥 소밍 조금 더 하면 되잖아요. 브레이크 조금 더 평소보다 잠그든가, 라인에 코팅이 좀 벗겨질 때까지, 라인이 질이 좀 날 때까지 좀 서밍 신경도 좀 쓰고 브레이크를 조금 더 잠근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 제발 라인으로 장난질 하지 말고 그대로 감으세요. 제발. 물에다가 담궈 가지고 쓰고, 아니면은 따뜻한 물을 적셔 갖고 쓰면은 이 라인이 질이 빨리 든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코팅이 된 상태로 출시가 됩니다, 제품이 나올 때. 근데 이 코팅이 낚시를 하면서 벗겨져요. 그 벗기는 주요 원인이 누군 줄 알아요? 낚싯대 붙어있는 가이드. 이 가이드 링이 코팅을 벗기는 주범입니다. 가이드 링의 재질은 보통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 링을 라인에 계속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팅이 벗겨집니다. 자연스럽게 벗겨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돌에 쓸리고 나무에 쓸리고 풀떼기 쓸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 다음으로 또 라인에 코팅을 벗기는 주범이 누구냐? 여기 레벨 와인더, 요 라인이 방출되는 라인 방출구 있죠, 릴에. 얘들도 자연스럽게 코팅을 벗깁니다. 그런데 이 코팅이 벗겨진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느냐? 그러진 않아요. 이 코팅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라인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우리가 낚시할 때 라인이 질이 좀 들었네, 처음에보다는 빽이 좀 덜 나네, 처음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날아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라인이 빨리 질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스팅을 자주 하세요. 일부러 스피너베이트 같은 무빙로 좀 치고 캐스팅을 단시간에 빨리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라인 질이 빨리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캐스팅해야,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링을 한 번이라도 더 통과해야 코팅이 빨리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코팅 벗겨졌다고 해갖고 무조건 뭐 더 안 좋고 막 이런 거는 절대로 없으니까. 라인에 데미지를 줄 만큼 벗겨지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 아씨, 나 아직 사춘기 안 끝났나봐. 얼굴에 여드름 또 난다. 미치겠네. 일단 메커니컬 세팅 대충 했습니다. 대충 했고 브레이크를 항상, 제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처음 쓰는 일은 무조건 브레이크 중간, 얘가 예민할지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중간에 놓고 캐스팅을 막 하는 게 아니고 근거리부터 깔짝깔짝거리면서 일일이 어떤 건지 살살 손에 조금 익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중간에 놓고 조금 답답하게 날아가는데 잠깐만요. 메커닉을 좀만 풀어볼게. 조금 답답한 감이 있는데, 잠깐만요. 브레이크를 지금 5.5단이거든요 4단까지 살짝 좀 답답한 감이 있다. 브레이크가 과하게 걸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4단이니까 3단까지 (2단) 뭐지? 오케이. 2단은 잔백 좀 올라오니까 2.5단. (2.5단) 하니까 딱 맞네. 여기서 3단까지 올리면 노서믹으로 캐스팅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브레이크 개입이 강하다라는 느낌이랑 스풀 회전이 좀 덜 돈다라는 느낌이 좀 있다. 릴링감이 아까 전에 스풀 빼먹고 핸들 돌려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별로요. 약간은 세팅 자체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좀 초보자들 겨냥하고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브레이크가 좀 강합니다 이거. 브레이크가 좀 강하고 뭔가 조율을 좀 잘 해놨다 이런 느낌? 오! 브레이크가 조금 강한 것 같다.
확실히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날아갈 만큼 날아가네요. 야. 날아갈 만큼 날아가네. 브레이크가 조금 강한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백이 좀 덜 나거든. 확실히 백 제어가 좋아지거든. 이 정도면 초보자들 쓰기 괜찮은 것 같은데. PR100이랑 리카온이랑 비교하면 리카온 완승. PR100도 리뷰를 한번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부가르시아에서 7만 얼마짜리 리뷰를 또 했었어. 그 다음에 얘를 리뷰를 했는데 얘가 제일 낫네. 저가형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약간은 완전 옛날에 우라노 G2 나오기 전에였나? 약간 그거랑 비슷한 정도 퀄리티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7만원짜리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릴링감이 조금은 그렇긴 하다. 근데 원래 도요릴은 릴링감 다 거시기 하거든. 괜찮은데? 라그나랑 리카온이랑 뭔가 좀 비슷한데 리카온에서 퀄리티 살짝 올린 느낌이야. 라그나가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초보자들이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 지금 브레이크 3단이에요. 3단에 메커니컬 같은 경우에는 숯불 흔들리기 바로 직전까지 풀어놨어요. 백 제어하려고는 해. 릴이 좀 적극적으로. 근데 자석이 조금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초보자들이 쓰긴 괜찮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이 아무래도 캐싱하는 숙련도라든지 이 백을 제어하는 이 손가락 서밍하는 그런 숙련도를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초보자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브레이크가 강하게 강하게 드는 이런 릴들이 좋다고 보거든.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좋은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뭐 그냥 거야. 7만원인데 뭘 바라노? 약간 이런 생각으로는 가만히 충분히 되는 선입니다. 괜찮네. 합격. 여자친구 입문용으로 하나 사줘야 돼. 알지. 요 보니까 핑크색 릴 하나 나왔더라고. 이거 보니까 그거를 줘. 여자친구 입문용은 그걸 줘야지. 이것도 다른 릴이랑 스풀 호환이 될까? 원래 도요가 보면은 스풀 호환이 잘 되거든. 다른 모델들끼리. 그래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 우라노에다가 울트라에 스풀 낀가 갖고 울트라노락 하고 막. 괜찮은 것 같다. 됐어. 합격. 근데 릴링감이 뭔가 이 베어링을 돌리는 느낌보다 그냥 와샤랑 와샤끼리 이렇게 되는 그런 듯한 릴링감 좀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그냥 쓴다라면은 올라운더로 쓰기보다는 그냥 커버 전용으로 쓸 것 같아요. 커버 전용 장비들은 험하게 쓰고 빡세게 쓰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많이 입어. 그래서 나는 그런 장비들 그렇게 비싼 거 안 쓴단 말이야. 나는 7만원에 부담 안 되는 가격 가지고 막 굴리기 좋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막간을 이용해서 쇼 한번 보여줄까. 여기서 스키핑 쳐서 제방까지 스키핑으로 보내기에는 멀거든요. 스키핑으로 보내기에는 저기까지. 잘 봐라. 내가 오늘 특별히 보여준다. 어떤데? 스키핑 됐잖아. 뭘 NG야. 스키핑 됐잖아요. 오 씨발 잠깐만. NG 봤지? 탁 다다다닥 하고 들어가 봤지? 어떤데? 지기지? 작살나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근거리에서 하는 거고 멀리 보내려고 하면은 타점을 멀리 봐야지. 아까 딱 내가 금방 스키밍 했을 때 마지막 끝 타점 지점 그 정도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멀리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멀리서부터 튕겨야 더 멀리 들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스키핑을 딱 쳤을 때 루어가 수면을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때리면서 가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멀리서부터 딱 튕겨줘야 끝에서 탁 다다닥 하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간다고. 스키핑이라는 캐싱 자체가
수면을 때리면서 들어가잖아. 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무 밑에 잡아 엮는 게 중요한 캐스팅이라고.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득 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로. 됐다. 리뷰 끝.